안녕하세요.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움직임, 또 변화하는 규제 환경,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FAQ나 시장 분석 보고서 같은 것들이요.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 맥락 그리고 통찰을 뽑아내서 당신이 시장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시작하죠. 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올스트리트의 거물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달라진 태도입니다. 예전하고는 확실히 다른가요? 네, 완전히 다르죠. 과거에 비트코인을 튤립버블 같다, 투기 자산이다 이렇게 봤던 피델리티나 뱅과드 같은 회사들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순히 비트코인 채굴 기업 지분을 대량 보유하는 걸 넘어서요. 사실 뱅가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도 작년 7월 기준으로 벌써 7천억 원 이상 가지고 있었죠. 와, 비판적인데도요? 네.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인데 2014년부터 채굴 사업에 뛰어들고 심지어 세금 혜택까지 있는 개인 퇴직 계좌 IRA라고 하죠. 거기에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출시하기까지 했어요. IRA 상품까지요. 이건 그냥 상품 하나 출시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는데요. 퇴직연금이라는 아주 장기적인 자산에 암호화폐를 넣는다는 건 맞습니다. 이제 단기 투기가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자산 증식 수단, 심지어 세금 설계까지 고려하는 핵심 자산으로 본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달라졌냐?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수익 기회, 그리고 고객들, 특히 고액 자산가들 요구 때문이겠죠. 수요가 있으니까요. 네. 실제로 금융자문가들 절반 이상, 한 57% 정도가 코인 ETF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수요는 분명해요. 근데 좀 더 깊게 보면 암호화폐를 이제 단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전략적 자산이요? 예를 들면요? 네, 한국의 비트맥스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9대1로 비축한다거나 일본의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투자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던 사례 있잖아요. 네네. 브라질 위버스가 XRP를 모으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그냥 투자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뭔가 전략적인 판단이 들어간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기관들의 이런 움직임하고 맞물려서 규제 환경도 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 노동부가 401k 같은 퇴직연금의 암호화폐 투자 가이드라인을 철회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과거에는 좀 부정적인 가이드라인이었거든요. 그걸 철회했다는 건 적어도 제도권 연금 시장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둔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미국의 주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가 포함될 가능성에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와, 그 파급력이 엄청나겠네요. 네. 게다가 SEC도 특정 스테이킹 활동에 대해서는 좀 완화된 입장을 내비쳤어요. 스테이킹이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네, 전부는 아니고 예를 들어 투자자가 직접 통제하는 셀프 스테이킹이나 아니면 단순 기술 서비스만 제공하는 수탁형 스테이킹. 이런 건 증권의 핵심 요건인 타인의 노력에 대한 투자. 이걸로 보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뉘앙스였죠. 그렇군요. 그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지분 증명, POS 기반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 ETF 출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또 최근에 일부 스테이킹 ETF 출시에 SEC가 제동을 걸었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약간 다른 맥락인데요. 렉스쉐어즈 같은 중소형 운용사가 케이난 제도의 자회사를 이용한다거나 해서 약간 규제를 피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니까 SAC가 약간 경고를 보낸 거에 가깝다고 봐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다. 네.
오히려 블랙록 같은 아주 큰 기관들은 여전히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된 ETF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꽤 강해 보입니다.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그렇죠.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좀 친암호화폐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뭐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거나 아, 맞아요. 특정 알트코인 이름까지 거론했던데요. 네,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 뭐 이런 코인들을 언급했죠. 이것도 시장의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고요. 물론 뭐 정치적인 발언이니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기관 참여도 늘고 규제 완화 조짐도 보이는데 유독 알트코인 시장은 왜 아직 좀 찬바람이 부는 걸까요? 비트코인만 너무 주목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비트코인 도미나스라고 하죠. 시장 점유율이 지금 64%를 넘어서고 있으니까 확실히 자금 쏠림 현상이 뚜렷하고요. 또 알트는 사기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한몫하고 있죠. 네, 그런 말 많이 돌죠.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관점 하나가 있어요. 기관들이 겉으로는 비트코인만 외치면서 실제로는 좀 조용히 유망한 알트코인들을 낮은 가격에 매집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일부러 연막을 치면서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RWA나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같은 특정 분야의 코인들이요. 마치 예전에 금광 열풍 때 청바지나 곡괭이 팔아서 돈 번 사람들처럼요. 아, 기반 기술이나 인프라에 투자한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금리 인하라던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통과 같은 걸로 유동성이 좀 풀리면 숨겨져 있던 이 수요가 확 터져 나오면서 올해 하반기 이후에 알트 시즌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 알트 시즌이요? 기대되는데요. 네. 하지만 물론 모든 알트코인이 다 살아남는 건 아니니까 옥석 가리기는 당연히 필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기관들이 들어오고 규제도 변하고 알트코인은 여전히 안개 속이고 정말 정신없는 시장인데요. 그래서 당신의 투자 전략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피델리티의 코인 IRA 같은 상품 출시는 중요해요. 암호화폐가 이제 세금 혜택까지 고려되는 장기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런 장기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건 시장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아주 중요하죠. 네, 장기 자금 유입 중요하죠. 그리고 뭐 RSI 같은 기술 지표나 코인베이스 앱 순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앱 순위요. 그건 왜 보나요? 이게 재미있는데 지금은 한 300위권 닿게 있거든요. 근데 과거 고점일 때는 1위까지 갔었고 단기 고점일 때도 보통 10위에서 20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시장 과열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죠. 아하, 그런 것도 있군요. MBRV G-스코어라는 것도 있던데요. 네, 그것도 시장이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보는 지표 중 하나인데 지금 한 2.7 정도 돼요. 보통 3 이상이면 단기 고점 경계 신호로 보기도 하거든요. 이런 지표들을 참고할 수는 있는데 맹신하면 안 된다. 그렇죠. 절대 맹신은 금물입니다. 참고만 해야죠.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이 중요하겠군요. 뭐 AI 분석에서도 단타보다는 긴 호흡의 사이클 투자가 성공 확률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하니까요. 네, 한 15%에서 30% 정도 높게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탐욕을 좀 경계하고 실패하더라도 배우는 자세, 그리고 꾸준함과 인내,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자마자 오르는 투자는 없다는 말처럼요. 정확합니다. 시장이 온갖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원칙을 지키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 그리고 퇴직연금과 스테이킹을 둘러싼 규제 환경의 그 미묘한 변화들, 또 여전히 잠재력과 위험이 공존하는 알트코인 시장의 현주소를 좀 깊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은 분명 당신의 투자 전략에 새로운 기회, 그리고 동시에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기관들이 알트는 사기라는 인식을 퍼뜨리면서 뒤로는 저가의 유망 알트코인을 조용히 매집하고 있다는 그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네, 만약 그렇다면 이 수많은 알트코인 속에서 진짜 미래 가치를 지닌 보석을 당신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정말 중요하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